요 강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파이썬을 가르치려고 하는 강의고요. 파이썬 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엑스트라로 numpy, pandas, matplotlib라고 제가 보기에는 딥러닝과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인 패키지들이라고 생각하는 거 요 세 개인데 요 세 개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딥러닝 관련된 과목을 하나 개설이 되는데 거기서는 파이토치라는 걸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파이토치는 numpy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numpy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파이토치 쓰는데 조금 부담이 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umpy를 제가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도 좀 사용이 되는데 그 다음에 매플로라이브도 좀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제가 얼만큼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도로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부터 설명을 차근차근 드릴게요. 파이썬 아는 분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손 좀 들어보세요. 기본적인 파이썬 아는 분들. 오케이. 오케이. C 안다는 사람. C는 없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기본적인 거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패키지 3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numpy가 중요합니다. 특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듣는 게 파이썬 배우려고 듣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 AI 쪽에 관심이 있어서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쪽에 이제 다음 학기 강의에서는 제가 파이토치를 사용을 할 텐데 파이토치 말고 텐서플로우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나 기본적으로 numpy랑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umpy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나중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사용할 때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할 거예요. 그 매플로라이브는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그림을 그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플로라이브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판다스는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판다스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numpy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매트릭스 모르는 사람 없죠? 없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numpy는 매트릭스를 핸들링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판다스는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트릭스하고 엑셀 파일하고 뭐가 다르냐 생각을 해보면 엑셀 파일은 각각의 칼럼마다 데이터가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 파일에서 한 셀은 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별로 안 좋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숫자들이 들어가 있죠. 예? 여기는 숫자들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문자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엑셀 파일을 보면 각각의 칼럼마다 어디 칼럼은 문자들이 들어가 있고 어디는 숫자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요. 하지만 매트릭스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숫자가 다 숫자로만 채워져 있고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문자로만 채워져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파이는 매트릭스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판다스는 엑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엑셀하고 매트릭스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엑셀은 각각의 칼럼에 들어가는 게 숫자냐 문자냐 그게 칼럼마다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매트릭스는 그렇지 않고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세요. 물론 다르게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매플로라이브는 그림 그리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앞으로 많이 그릴 건데 그건 다 매플로라이브 가지고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들은 여기 주피터 여기 콜앱에다가 콜앱이 깃허브에다 올려놓을게요. 여기 여기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노트는 제가 따로 콜앱에다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건 파이썬이고요. 요건 넘파이고 판다스, 매플로라이브 제가 다 링크를 걸어드린 것 같은데 늦네요. 그래서 이게 파이썬이고요. 넘파이, 매플로라이브, 판다스 이렇게 강의 노트는 제가 콜앱에 링크를 쉐어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면 저기 러너스한테 저한테 좀 코멘트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볼게요. 콜앱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콜앱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구글 어카운트가 있으면 거기서 자기 콜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는 유튜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이게 콜앱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보면 셀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 4 cells hidden, 1 cell hidden, 뭐 150 cells hidden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하나의 유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셀은 두 가지 종류의
셀이 있어요. 코드 셀이 있고요. 텍스트 셀이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셀은 텍스트를 칠하는 거고요. 코드 셀은 코드를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IPYMB라고 돼 있죠. 이거 인터랙티브 파이썬 노트북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파이썬 파일을 사용을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다 하면 여기 이렇게 텍스트 셀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텍스트를 치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텍스트만 서포트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텍스트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을 서포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쓰는 기능이 이 기능 많이 쓰는데 이게 뭐냐면 폰트의 사이즈를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폰트고요. 6개까지 서포트가 될 겁니다, 아마. 네, 6개까지. 그러면 글자가 적어져요. 뭐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볼드 페이스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2개 찍으면 볼드 페이스가 돼요. 여기 볼드 페이스가 되고요. 이탈릭은 하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텍스트를 치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서포트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있어요. MD라고 해서 막다운이라는 프로그램을 서포트를 하고요. 막다운이 서포트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이텍이라는 걸 서포트하는데 레이텍은 뭐냐면 수식을 깔끔하게 써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쓰던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이렇게 달러 사인 2개를 써서 그 안에다 무슨 수식을 쳐놓으면은 센터에다가 쳐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나 봅니다. 하도 친지가 오래돼서 이렇게. 그래서 요 텍스트 셀은 막다운이라는 걸 서포트를 하고 막다운이 서포트하는 게 여러 개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폰트 사이즈 조정하는 거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레이텍을 서포트를 해줍니다. 레이텍의 팬시한 거는 서포트 못하고요. 베이직한 것들만 서포트를 해줘요. 왜냐하면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걸 클릭하다 보면 제가 이런 걸 쓰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쳐서 쓰고 싶으면 고쳐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텍스트, 지금 여기 텍스트 요걸 친 거고요. 코드를 치고 싶다. 그러면 요 코드 셀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여기 셀이 여기 만들어졌고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을 프린트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거를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처음에 좀 시간이 걸려요. 나오죠?
예, 지금 2가 나왔는데 이 2가 어디서 계산이 된 걸까요? 지금 2가 계산이 돼서 프린트가 됐잖아요. 1 더하기 2를 해서 2가 어디서 계산이 된 걸까요? 예? 예. 예. 내 컴퓨터에서 계산한 게 아니에요. 구글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에 있는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저한테 쏴준 거예요. 예, 요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내 걸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내 컴퓨터에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을 할 적에 내 컴퓨터에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남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콜앱의 원래 기능이 자기들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 콜앱이 기본적으로 서포팅 해주려고 하는 거는 파이토치를 서포팅 해주려고 만들어진 파이토치하고 텐서플로우를 서포팅 하려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AI에서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인데 그게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팅 노트북이라든가 그런 거에 컴퓨팅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런 서비스를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런타임이라고 있어요. 여기 런타임 타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GPU하고 TPU가 있습니다. CPU도 있지만 CPU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CPU 그런 CPU고요. GPU가 이 딥러닝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게임할 때 쓰는 그래픽 카드 있잖아요. 예, 그겁니다. 네. 예, TPU는 구글에서 만든 거고, 그래서 이거를 CPU에서 돌릴 수도 있지만 TPU에서도 돌릴 수 있게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내 컴퓨터에서도 돌려보고 싶죠. 이거는 지금 1 더하기 1을 저기 구글 거를 써가지고 돌린 거고 내 컴퓨터에서 또 돌리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돌리는 방법을 설명을 해보죠. 근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간단한 얘기를 조금 해보죠.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작을 할 때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컴퓨터를 조작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GUI라는 게 있고요. CLI라는 게 있어요. GUI는 뭐냐면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여러분이 보통 컴퓨터 사용할 때 이걸 사용을 해요. 뭐 아이콘 있으면 아이콘 클릭하고
뭐 들어가서 뭐 파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 파일 클릭을 해서 뉴 폴더 뭐 그런 거 하고, 여러분이 보통 사용하는 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할 때 보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도 사용하지만 CLI라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CLI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맨 처음에 컴퓨터 사용할 때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만 있었어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없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 볼게요. 터미널이라는 걸 열어야 됩니다. 윈도우에서는 터미널이라고 안 하고 CMD라고 부를 거예요. CMD가 커맨드의 약자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어야 되는데 저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다 끌어놨고요. 맥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유틸리티로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 터미널이 있을 거예요. 맥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유틸리티 폴더가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터미널이라고 있어요.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가져와서 여기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파인더에서 CMD 치면 나오지 않나? 맞아요? CMD도 있고, 최근에는 터미널을 CMD 말고 좀 더 업데이트된 게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파워쉘인가? 뭐 새로 그러니까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커맨드 CMD 너무 구리다고 너무 막 그래가지고 새로 업데이트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CMD를 열어보시든가. 저는 터미널을 열겠습니다. 이게 터미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 베이스로 컴퓨터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클릭하는 게 아니고 텍스트로 컴퓨터랑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조금 해볼까요? 이게 CMD에서는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아마 DIR일 겁니다, 이게. CMD에서는. 이 LS가 뭐냐면 리스트의 약자고요. 지금 이게 current working directory에 있는 파일하고 폴더를 쫙 리스트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DIR인가요? 예. 그래서 윈도우 커맨드하고 터미널, 여기 맥이나 리눅스 쪽 커맨드하고 다른데, 파워쉘에서는 거의 유사하게 돌아간다고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오케이. 한번 이것도 해볼까?
pwd는 print working directory라고 해서 지금 내가 워킹하는 디렉토리의 이름이 뭐냐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지금 모든 작업을 여기서 하고 싶어요. T5 요 external SSD에서. 그러면 그쪽으로 옮겨가야겠죠? 옮겨가려면 CD라고 해서 Change Directory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Change Change Directory. 잘못된 방법부터 설명하고 올바로 된 방법 설명할게요. 지금 이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오케이. 내가 volumes T5로 change directory 하고 싶은데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요거는 작동을 할 건데 위에 거는 작동을 안 해요. 위하고 위아래 노래 부르는 거 아니고 요거하고 밑에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예. 슬래시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죠. 슬래시가 있는 거는 absolute pass라고 해서 그 가장 위에서부터 카운팅을 하는 거고요. 슬래시가 없으면 relative pass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absolute pass. 지금 여기 보면 하나는 absolute pass고요. 하나는 relative pass예요. 그래서 relative pass는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absolute pass는 지금 내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가장 최상단에서부터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내가 현재 디렉토리를 여기에 리스트업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volumes라고가 없어요. 없죠? 없죠? 예. 그런데 내가 지금 디렉토리에서 지금 디렉토리에 있는 volumes로 가서 T5로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네 파일에 네가 있는 디렉토리에 volumes라는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 들어가면 작동을 하고요. 루트로 가볼게요. 루트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나? 아니 이렇게 가야 되나? 바뀌었죠? 그죠? 지금 루트로 들어간 거예요. 요게 지금 루트를 의미하고요. 요거는 홈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까 봤던 게 요 홈이에요. 다시요. 이렇게 하면 요게 루트로 가는 거예요.
루트에 볼륨스가 있죠. 그죠? 오케이. 여기는 어디냐? ls. 여기는 저 홈 디렉토리거든요. 거기를 가볼게요. 지금 이게 루트에 있는 거고요. 루트에 보면 아마 유저스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유저스로 가보죠. 들어갔고요. 지금 요 시스템에서는 컴플레인이 하나도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보면 여기 뭐라고 쳤더니 뭐라고 막 얘기를 하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쳤더니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돌아가죠. 그 얘기는 제대로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유저스로 들어갔고요. 여기에 뭐가 있나 알려면 뭐를 쳐야 된다고 그랬죠? ls 혹은 dir. 윈도우에서는 dir. 여기 보면 지금 L을 2번 쳤더니 그런 커맨드가 없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승철리라고 있죠. 여기로 가보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홈이 있고요. 홈이 있고 루트가 있어요. 이렇게. 루트 밑에 유저스가 있고 유저스 밑에 아까 승철리가 있었어요. 이게 홈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아까 T5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기에 볼륨스의 밑에 T5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어떻게 갔냐면 여기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있냐면 홈 디렉토리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볼륨스가 없어요. 볼륨스는 루트에 붙어 있어요. 루트 밑에 볼륨스가 있고 그 밑에 T5라는 SSD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오케이. 현재는 홈 디렉토리 여기에 있어요. 오케이? 여기에 볼륨스가 없다고요. 볼륨스가 없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에러가 뜬다고요. 지금 이게 렐러티브 패스예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브랜칭을 계산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에러가 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루트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루트에는 볼륨스가 있고요. 볼륨스에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그 중에 SSD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렐러티브 패스하고 업솔루트 패스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종류의 패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렐러티브 패스가 편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업솔루트 패스가 편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백슬래시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백슬래시가 없으면 렐러티브 패스고요. 백슬래시가 있으면 업솔루트 패스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은 지금 SSD 위에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알고 싶으면 LS, 윈도우에서는 DIR일 거예요. 그래서 GitHub로 들어가고 여기서 스몰 G로 시작되는 게 하나밖에 없죠. 그럼 탭을 누르면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요. 탭을 누를게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여러 가지 파일이 있는데 파이썬 쪽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탭을 하면 자동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SSD 하드에 GitHub라는 폴더 안에 파이썬이라는 폴더로 들어간 거예요. 똑같은 지금 이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 거고요. GUI로 해볼게요. 여기 T5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똑같은 작업이에요. 똑같은 작업을 한 건데 하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여러분 익숙한 클릭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텍스트 베이스로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 그 윈도우에서는 그 커맨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지하시고 그리고 한번 구글링을 해보세요.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그 윈도우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사람들이 너무 안 좋다고 막 그래가지고 새로 업데이트한 인터페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아마 그 커맨드가 동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그 원리를 이해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까지 왔고요. 좀 전에는 1 더하기 1을 구글의 서버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했고요. 이번에는 1 더하기 1을 우리 컴퓨터에서 계산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끄고 여기서 해보죠. 이번에는 1 더하기 1을 내 컴퓨터에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파이썬을 켜서 그 안에서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서 그 커맨드 라인에서도 똑같을 겁니다. 저기 윈도우에서도 아마 똑같이 작동할 거예요. 여기 파이썬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1 더하기 1을 더해서 2를 프린트 해보죠. 이 꺽쇠 3개가 있죠? 2가 나오죠. 이 2는 내 컴퓨터에서 계산을 한 거예요. 구글 서버에서 계산한 게 아니고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요거는 내 컴퓨터에서 계산한 거예요. 아까 콜앱에서 봤던 거는 구글 어떤 서버가 계산해서 저한테 쏴준 거예요. 여기서 나가는 방법을 모르는데 제가 이거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는 거를 인터랙티브 모드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거보다는 요거는 사람들이 거의 안 써요. 요렇게 계산하는 거는 사람들이 거의 안 써요. 그냥 가끔 가다 뭐 계산할 때 뭐 28 곱하기 36이 얼마인지 헷갈릴 때 그런 거 할 때 아주 간단한 계산들을 이런 식으로 하고요. 보통은 파일을 만들어서 계산을 합니다. 파일을 만드는 게 두 가지 종류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아까 봤던 콜앱 스타일의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콜앱 요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좀 전에 봤던 거는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는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해요. 요거 많이 사용하고요. 요거 많이 사용합니다. IPYNB는 Interactive Python 노트북이라는 거의 약자고요. 조금 전에 봤던 콜앱이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셀이라는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셀이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셀이 있고요. 텍스트를 서포팅하는 셀이 있고요. 코드를 서포팅하는 셀이 있어요. 아까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y는 코드만 서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IPYNB로 한번 해보고 파이썬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보죠. IPYNB를 인터랙티브 파이썬 파일 이거 하려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냥 하는 거니까 다큐멘트로 가서 거기서 작업을 해볼게요. 데스크탑으로 할까요? 데스크탑에서 바탕화면에서 작업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바탕화면으로 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를 켜야 돼요. 이걸 사용하려면 주피터 노트북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파이썬 인스톨 하라고 그랬을 때 콜앱이 뭘 이용을 하는데 콜앱이 아니고 아나콘다. 아나콘다를 이용해서 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나콘다를 이용해서 깔면 파이썬만 깔리는 게 아니고
파이썬 플러스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 다 깔아줘요. 그 중에 하나가 주피터 노트북인데 그것도 자동으로 깔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는 법을 설명을 할게요.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쳐서 엔터를 치면 떠요. 어디에 뜨냐 하면은 자기가 디폴트 브라우저로 지정한 대로 떠요. 오케이? 지금 여기 파이어폭스가 지금 디폴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어폭스로 뜬 거고요. 만약에 내가 다른 데서 하고 싶다. 그것도 가능해요. 그거는 요거 카피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하면 뜹니다. 오케이. 지금 이게 바탕화면에 있는 거고요. 여기서 파일을 하나 만들죠. 노트북을 만들죠. 그러면 이렇게 노트북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요게 있는데 요게 지금 이렇게 쳐서 run 하면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텍스트도 서포트 하는데 이게 텍스트가 텍스트를 어떻게 도원하지? 지금 저가 안 쓴 지가 꽤 오래돼서 여기 텍스트도 애드온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모르겠네요. 거의 요새 사용을 안 해서 저가 콜앱만 사용을 해서 여기 버튼이 있었는데 전에 지금 이게 보니까 코드셀만 애드온이 되고 있네요. 예? 예? 어디요? 두 번째 툴바. 코드라고 적히는 그러네요. 예, 이거 막다운이에요. 예. 옛날보다 좀 인터페이스가 불편하게 돼 있네. 옛날에는 두 가지 초이스가 여기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게 주피터 노트북이에요. 이게 콜앱이 기본적으로 주피터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거의 사용 안 할 거고요. 콜앱만 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 보면 코드 할 거니 텍스트 할 건지 여기 오케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파이썬, 지금 좀 전에 봤던 건 주피터 노트북이고요. 주피터 노트북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파이썬 파일도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서 이 파이썬 파일을 돌려보죠.
다시 여기 이렇게 왔고요. 데스크탑으로 가서 거기서 파이썬 파일을 만들고 거기서 파이썬 파일에서 1 더하기 1을 프린트하라고 치고 그 다음에 그걸 돌려볼게요.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제가 해볼게요.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데스크탑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change directory 지금 홈 디렉토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change directory desktop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으로 왔고요. 여기서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보통은 그냥 우클릭해서 새로운 파일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볼까요? 여기서 new file 어떻게 하지? 모르겠네요. 예. 오케이. 여기서 아주 옛날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nano 1py 그러니까 1.py라는 파일을 만드는데 나노라는 걸 이용을 해서 나노가 아주 옛날 버전일 겁니다. 옛날 이런 고색 창연한 이게 나왔고요. 프린트 이게 백워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커맨드 X 이게 꼭 꺽쇠가 커맨드인데 커맨드 X 아닌가? 옵션 X인가? 아닌데 컨트롤 X인가? 거의 사용한 적이 없어서 컨트롤 X, Y 그 다음에 엔터 그래서 ls 하면 여기 1.py가 생성이 됐고요. 여기 어찌됐든 만들었다고 치고 요거를 오픈하는데 뭐 그냥 가장 플레인 텍스트로 연결을 해보죠. 요렇게 돼 있어요. 보통은 이거 디폴트가 뭐 맥에서는 엑스코드라는 게 디폴트로 연결이 되거든요. 처음에 열 때 시간이 걸립니다. 윈도우에서는 뭐가 디폴트로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됐죠? 그죠? 오케이. 어찌됐든 요 데스크탑에 1.py가 생성이 됐고요. 이제 제가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가 나오죠. 보통 이렇게 안 돌려요. 보통은 파이참이라든가 VS 코드라든가 파이썬에 특화된 텍스트 에디터들이 있거든요. 그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파이썬에서는 파이참이 많이 쓰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VS 코드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VS 코드로 돌려볼게요. 이게 VS 코드라는 거고요. 요거 공짜입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VS 코드를 이용해서
파이썬을 돌리는 법, 뭐 그런 식으로 여기 기본적으로 좀 VS 코드를 다운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파이썬 관련된 패키지들을 조금 받아야 될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여기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오픈해서 여기 데스크탑으로 갈게요. 지금 여기 데스크탑으로 온 거고요. 여기 데스크탑에 보면 one.py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one.py가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를 돌리려면 여기에 있는 요 화살표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2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1 더하기 1을 해서 2라는 걸 프린트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어요. 코랩이라는 걸 사용을 해봤습니다. 코랩은 구글에서 서포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1 더하기 1이라는 게 구글의 어느 서버에서 계산을 해서 저한테 쏴주는 게 여기에 어디 갔지? 지웠나? 여기에 프린트 되도록 하는 거를 봤고요. 주로 여기서 사용을 할 생각인데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서 돌리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내 컴퓨터에서 돌리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파일 형식은 이렇게 IPYNB 파일이 있고 하나는 PY 파일이 있어요. IPYNB는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요거는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면 되고요. 요거는 터미널에서 돌릴 수도 있고요. 터미널에서 돌릴 수도 있고 파이참이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고 VS 코드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터미널 자체에서 아예 터미널 자체에서 돌리는 법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편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 코랩에서 돌리다가 코랩에 돌리는 코드가 길어지면 파이썬 파일로 쪼갭니다. 이게 주피터 노트북이 편하긴 편한데 파일 그 코드가 길어지면 너무 코드 읽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코드를 좀 잘게 쪼개서 파이썬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뭐를 해볼까? 좀 비주얼한 걸 볼까요? 지난 시간에 확률 강의했었는데 거기 포카라고 있거든요. 포카 치는 거 있거든요. 포카 코드를 제가 구현한 게 있는데 한번 돌려볼게요.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다운로드 파이썬 파일이 있고요. 메인 파이썬 파일이 있어요. 이 다운로드 파이썬 파일은 뭐냐면 그 카드들 있잖아요. 카드 이미지들 그거를 다운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어떤 사람이 요거를 올려놨어요. 한번 가볼까요? 네, 요런 이미지들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 거를 제가 가져와서 요게 지금 해주는 작업이 뭐냐면 거기 GitHub에 있는 이미지들을 다 다운받아서 여기 블랙잭 파이썬이라는 요 폴더에다 제가 이미지를 저장하도록 했을 겁니다. 아닌가?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파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파이썬이 있고 메인 파이썬이 있고요. 그래서 요 메인 파이썬을 돌리면 어떤 작업을 하냐면 아까 봤던 그 GitHub에 있는 그 그림들 있죠. 그걸 다 다운받아서 로컬리 저장을 해요. 내 컴퓨터에. 하드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죠. 여기 다운로드 포카 카드 이미지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게 아까 거기서 봤던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5장을 뽑아서 랜덤하게 뽑아서 보여주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카드 5장, 내 카드 5장.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럼 누구 카드가 좋은 카드인가? 위에 카드가 좋은 카드인가? 밑에 카드가 좋은 카드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 파이썬하고 메인 파이썬을 하나의 주피터 노트북에 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코드가 길어지면 이게 보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2개로 쪼갠 겁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 한 20줄 정도 되고 요건 한 30줄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하나의 주피터 노트북 하나에다 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코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기가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쪼개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주피터 노트북으로 짜다가 코드를 주피터 노트북에서 짜요. 그게 편하니까. 그래서 짜다가 이제 코드가 길어진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잘라서 뭐 다운로드 파이썬, 메인 파이썬 뭐 그런 식으로 쪼갭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고요. 조금 더 복잡한 거를 한번 볼까요? 제가 요새 보는 코드들은 딥러닝 관련된 코드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번 볼게요. 엠리스트라는 걸 볼까요? 지금 여기 보면 파이썬 파일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있어요. 파이썬 파일이.
그러니까 이걸 주피터 노트북으로 하면은 그냥 하나의 파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굉장히 코드가 길이가 길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게 한 60줄 되고요. 이거는 한 30줄. 이거는 40줄. 여기까지니까 한 70줄. 80줄. 이거 한 50줄. 그러면은 코드가 엄청 길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눈에 잘 안 보인다고. 그랬을 적에는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서 잘게 쪼갤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잘게 쪼개는 게 아니고 로지컬리 컨시스턴트한 유닛들만 묶어가지고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 하나만 돌리면 돼요. 요거 하나만 돌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8개인가 파이썬 파일이 연계가 돼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쭉 돌리는 겁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렇지만 파이썬 파일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 그 정도를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은 코드들은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코드를 짤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코드가 익숙해지면 그거를 좀 잘라가지고 파이썬 파일로 만들어서 VS 코드로 돌리는 식으로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그래서 돌리는 방법은 지금 보니까 4가지 정도를 제가 설명을 했네요. 1번 콜앱 이용하는 방법, 2번째 터미널, 3번째 주피터 노트북, 4번째 파이썬 파일. 4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뭐 더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뭐 한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래서 주로 요걸 사용을 할 거고요. 콜앱을 사용을 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더 익숙해지고 코드 길이가 길어지면 이쪽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요 업솔루트 패스, 렐러티브 패스, 그 다음에 요거 처음에는 GUI가 편할 텐데요. 나중에 보면 CLI가 더 편하게 느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시죠. 저도 대부분 GUI로 하고요. 가끔가다 터미널로 할 때는 터미널을 보통 씁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질문이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그리고 코드는 여러분이 직접 짜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짜는 게 중요하고요. 최근에 보니까 챗GPT가 상당히 잘 짜주더라고. 여러분 써보셨나? 챗GPT
안 써본 사람. 안 써본 사람. 오케이. 챗GPT 써보죠. 오케이. 챗GPT 요게 지금 3.5고요. 3.5가 프리 버전이고요. 4는 돈을 내는 버전이고. 그래서 요게 챗GPT 들어왔고 아마 로그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try 챗GPT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제가 코드를 잘 짜줘요. 한번 짜달라고 해볼까요? Write a Python code compute. 이 정도는 뭐 눈 감고 짤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카피해서 여기다 칠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코드가 이 정도 말고 더 복잡한 것도 잘 짜져요. 웬만큼 잘 짜줍니다. 잘 짜줘요. 어느 정도. 근데 버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가 여기서 제너레이트 해주는 코드를 맹신하면 안 되고요. 코드를 읽어봐야 됩니다. 코드가 맞는지 틀린지. 근데 대부분 맞게 짜주는데 가끔가다 좀 버그가 있어요. 여기 카피하면 되고. 오케이. 근데 저는 주로 많이 쓰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 챗GPT. 보통 어느 때 많이 쓰냐면, 코드 에러 났을 때 그 에러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에러 메시지 던져주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코드 직접 짜달라는 건 거의 안 하는데 간단한 건 뭐 금방 짜달라고 하면 짜주는데 그리고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코드 코멘트 달아달라고 하면 코멘트 진짜 잘 달아줘요. 챗GPT 잘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저도 수업 시간에 좀 써볼게요. 같이. 오케이. 시간이 저 정도 남았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 인트로를 해봅시다. 왜 파이썬을 배우려고 그러시나? 왜 파이썬을 배우려고 그러시나? 그냥 배우시나? 그냥 배우세요? 예? 쓰임새가 많아서 쓰임새가 어디가 많을까요? 통계 쪽에서 쓰고 머신러닝 쪽에서 쓰고 예, 통계 쪽에서는 R이 더 좋은데. 그래서 많이 쓰고 네. 요새 파이썬 쓰긴 하는데, 요게 지금 챗GPT에서 만들어낸 글이에요.
저가 쓴 글이 아니에요. 예, 저가 물어봤어요. 파이썬, why 파이썬? 그러니까 챗GPT가 써준 거예요. 오케이, 오픈 소스다. 오픈 소스라는 건 뭐냐면은 그 파이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코드가 공개가 돼 있어요. 어디에 공개가 돼 있냐면 GitHub에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소스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 커머셜 패키지들은 소스 코드가 공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고치자고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 매니징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좋은 얘기네 그러면 그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코드를 그래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있고요. 특히 커뮤니티가 중요한데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금방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관련돼서 코드 그 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구글링 하면 금방 찾을 수가 있고요. 요새는 챗GPT한테 물어봐도 답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챗GPT는 기본적으로 그 인터넷에 있는 모든 소스들을 다 그걸 기반으로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커뮤니티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에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면 대답이 금방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구글링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챗GPT한테 많이 물어봐요. 여기 자꾸 소스 이게 꺼지던데 예, 요 그림인데 이 그림이 자꾸 링크가 깨지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그림인데 예, 파이썬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패키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한다고 그런 게 요 파이썬하고 그 다음에 numpy, 그 다음에 매플로라이브, 판다스 요것들을 한다고 그랬죠. 뭐 나머지도 뭐 다 중요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요 세 개 패키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사실은 저는 파이썬을 처음에 안 배웠어요. 저는 맨 처음에 텐서플로우라는 걸 배웠어요.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패키지인데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파이썬을 사용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텐서플로우가 파이썬을 통해서 텐서플로우를 제가 구동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파이썬을 나중에 배웠습니다. 텐서플로우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파이썬 배웠는데 굉장히 어렵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공수부대면은 처음에 제가 어떤 걸 한 거냐면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떨어졌다가 나중에 보니까 낙하산 점프 훈련을 안 배웠네. 그래서 저기 유격대 가서 거기서 다시 낙하산 점프 하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일단 유격대에서 이제 막타워라는 데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점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거기서 점프하는 식으로. 거꾸로 하면 힘들어요. 오케이. 그리고 저는 요새 텐서플로우 거의 사용 안 하고요. 파이토치로 옮겨갔습니다. 다음 학기에 제가 강의할 때는 텐서플로우 안 하고 파이토치로 강의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어느 유튜브 하시는 분의 걸 보고 제가 정리한 건데, 요거 클릭하면 아마 그분 유튜브가 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요 5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5가지가 좀 이해하려면 좀 랭귀지들을 조금 많이 아셔야 되는데,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2번 항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English like command. 이 command가 가장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랑 비슷해요. 다른 랭귀지에 비해서. 아까 프린트 1 더하기 1 하면 이건 프린트 1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프린트를 하라는 거겠구나. 그렇게 연상이 되시죠? 다른 랭귀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좀 더 복잡해요. 그리고 그래서 코드를 읽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다른 랭귀지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보통 언어 같지가 않아요.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다른 것들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C하고 파이썬하고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건데 요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제가 C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거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 코드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는데, C가 어떤 질문이냐면, C를 배운 다음에 파이썬을 배우는 게 좋으냐, 아니면 파이썬을 배운 다음에 C를 배우는 게 좋으냐. 제가 1년 동안 안식년 했는데, 안식년 동안 뭐를 했냐면 C를 배웠거든요. 근데 C를 배운 다음에 파이썬을 배워라 그러면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C가 너무 지저분하고 어렵고, 근데 제가 파이썬을 배운 다음에 C를 배우니까 파이썬 제가 배울 때 좀 간질간질하고 좀 어딘가 찝찝하고 그런 구석이 있는데 그런 걸 다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이썬만 배우면 뭐 마음에 부담 없이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파이썬만 배우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돌아가는 구석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안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파이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더 깊게 이해하려면 C를 배우면 그게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C부터 배우면은 저는 코딩을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고통의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파이썬부터 배우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 좀 익숙해지면
날 잡아서 한번 C를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파이썬을 좀 더 깊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요거 한번 돌려볼까요? 요거 그냥 요거만 돌리면 돼요. import this라는 게 뭐냐면 this라는 게 어딘가 있어요. 그거를 가져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그 파이썬, gen of Python이라는 게 프린트가 돼요. 봅시다. 그러면 그 파이썬의 철학이라고 그럴까?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팀 피터스라는 사람이 지은 파이썬과 관련된 시예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가끔가다 이제 사람들이 파이썬 코드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가끔가다 여기서 나오는 그 철학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beautiful is better than ugly.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거예요. 아닌가? 여기 자오지가 지금 이게 어떤 작업을 한 거냐면 지금 로컬리 돌려도 똑같거든요. 로컬리 한번 돌려보죠. 그냥 요것만 실행시킨 거예요. 그래서 심심할 때 보셔. 그 철학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 유튜브 링크 걸어놓은 거고요. 요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주피터 노트북은 두 가지 종류의 셀이 있다고 그랬죠. 코드를 돌리는 셀이 있고 텍스트를 돌리는 셀이 있다고 그랬죠. 텍스트는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 것을 서포트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링크를 걸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굉장히 심플해요. 여기 보면 요게 지금 링크를 걸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렇게 해서 코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링크가 있죠. 그러면 이게 링크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파이썬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요거는 윈도우 10에서 메시쉘을 인스톨하는 아까 그 CMD 말고 메시쉘을 인스톨하는 기능이 최근에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윈도우 10에서. 그래서 여기 요 ENG 그러면 요게 유튜브 영어로 된 유튜브예요. 그래서 요거 따라하면 아마 그 배시 쉘이 인스톨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는 배시 쉘 아니고 G 쉘이라는 건데 지금 요게 배시 쉘이 된 거고요. 배시 쉘하고 G 쉘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했는데 좌우지간 그 커맨드 CMD는 그 커맨드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 윈도우 10에서 메시쉘을 인스톨을 하면 제가 얘기한 그 커맨드가
동일하게 작동을 할 겁니다. 그 CMD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욕을 해가지고 아마 그 윈도우 측에서 아마 배시쉘을 서포트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따라가서 아마 배시쉘을 인스톨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편할 거예요, 배시쉘이. 오케이. 다음에 파이썬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콜앱을 사용하면 콜앱이 자동으로 그 파이썬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걱정할 거는 없는데 그 로컬에서는 파이썬 버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한번 지금 옛날에 돌렸을 때 3.10.12인데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안 바뀌었네요. 그러면 저 컴퓨터에 있는 파이썬 버전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요거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걸 다 긁어서 로컬리에 설치된 파이썬 버전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지금 저 컴퓨터에는 3.9.18이 깔려 있네요. 여기 그 콜앱은 3.10.12고. 버전이 나중에 처음에는 중요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코드가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버전이 낮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 나중에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콜앱에서만 돌릴 거니까. 하지만 나중에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IDE는 코드 짤 때 뭘로 짤 거냐 하는 건데 제가 링크만 걸어드렸네. 여기 첫 번째는 콜앱. 여기 따라가 보시면 여기서 설명할 거예요. 콜앱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아까 봤고요. 주피터 랩이라는 게 있는데 주피터 노트북하고 주피터 랩하고 어느 게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주피터 노트북을 주로 사용했는데 최신 게 아마 주피터 랩인가? 그 다음에 캐글이라고 있어요. 캐글도 나중에 여러분 알게 될 텐데 캐글에서도 콜앱과 비슷한 기능을 해주는 걸 서포트를 합니다. 이것도 공짜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저는 콜앱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에디터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파이참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서블라임 텍스트라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VS 코드라는 것도 많이 사용하고 저는 VS 코드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게 뭐지? 비파이썬?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타이포 같은데 제가 유튜브에서 볼 때마다 뭔가 있으면 그냥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은 것 같은데 비파이썬이 뭔가? 스타트업의 숨은 노력이 모르겠네요. 자우지가 자기가 쓰면 돼요. 그다음에 구글 콜앱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님스라고 요거 우리나라 건데 수리과학연구소인가 저기 대전에 있거든요. 거기서도 공짜로 쓸 수 있는 기능이 옛날에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일단 적어놨습니다.
옛날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파이썬 돌려봤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려봤어요. 뭐 터미널에서도 돌려봤고,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돌려봤고, 파이썬 파일로 만들어서도 돌려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파이썬 2가 있고 파이썬 3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지금은 별로 이슈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 코드 짤 때는 요거 처음에 몰라서 좀 고생을 했는데, 요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 파이썬 3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파이썬 3를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 전에 파이썬 2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코딩을 짜다 보면 구글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코드를 긁어와서 붙여서 사용을 할 텐데, 파이썬 2 코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파이썬 3 코드로 바꿔야 되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자면, 프린트 할 적에 가로가 없으면 파이썬 2 코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프린트 할 때 이렇게 했죠. 그죠? 이거 파이썬 3 코드예요. 근데 인터넷에 보면 이런 식으로 짜져 있는 코드들이 있어요. 이거는 파이썬 2 코드예요. 그러니까 프린트 스테이트먼트가 가로가 없으면 파이썬 2 코드입니다. 파이썬 2 코드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프린트 스테이트먼트에 가로가 없다 그러면 파이썬 2 코드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예, 오늘 이 정도 합시다.